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이 폭락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기 마련인 것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정말 암흑 같았던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주식 창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불편한 기색이 역력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의 투심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죠. 이 중국의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전대적인 숫자로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점. 예상치가 84조 원이었는데 79조 3천억 원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이 주주 환원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 요인들이 출해가 됐습니다. 코스피 오늘장에서 6,000선 깼습니다. 6% 가깝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5,6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66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 흐름을 가져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오늘장에서 선방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종가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7% 넘게 하락세, 그리고 삼성전기는 4.7%, 현대차는 2.4%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홀로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 제한 조치를 또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애프터마켓에서 2%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리노공업은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풀무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 넘게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7%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인도까지도 지금 국민 간식으로 초코파이가 굉장히 열풍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분기 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6.7% 애프터마켓에서 또 돌려 세우면서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역시나 또 잘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6% 증가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모멘텀에 5%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봐야겠죠. 코스닥에서는 모든 종목이 로봇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 중국의 로봇을 좀 겨냥한 이런 조치를 또 취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엔젤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죠. 개별 이슈까지도 부각이 됐습니다. 이 피지컬 AI용 액추에이터 모듈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의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시장에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폭락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6,000선 깨진 채로 마감을 했죠. 오늘장에서 5,600선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6%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남은 일정들이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어제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을 보면서 계속 좀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내 자산이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안심하기는 이런 게 계속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될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좀 웃으면서 하루를 좀 마감하는 방송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역시도 무거움을 좀 놓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변동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 밑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로 일단은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 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넥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으시는 일일 것 같아요. 연 이틀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사항들은 없었어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 근데 그 안에 있는 이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울 만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충족하지 못했고, 역시나 과거 데이터보다는 앞으로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파괴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7월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틀 동안의 일정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어제와 오늘까지의 시장 하락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8월 달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잠깐 이나마 짧은 시간이나마 또 충실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황도 꽤 단촐합니다. 뭐 많이 적혀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도 내일 이벤트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타당하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표면적인 부분부터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 양시장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상황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고요. 그만큼 그냥 일시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봤지만 사실은 시장이 20% 이틀간에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수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의 이탈도 꽤 있었어요. 외인들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개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반대매매 계좌들이 많이 시장에서 문제점들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문제점이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 나는 남고 싶은데 워낙 큰 변동성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좀 이탈되는 수급들이 있죠. 자발적 이탈보다는 비자발적인 이탈의 수급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극렬하게 변동폭을 좀 키워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 있죠. 매도가 매도를 불러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뭐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섹터는 딱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섹터가 개별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오전서부터 강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로봇주들도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모멘텀으로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방어적인 섹터에서는 딱 두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음식료 업종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음식료 업종들이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상황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삼양식품, 오뚜기, 농심, 앞서 보여드렸던 뭐 오리온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풀몬이라는 종목도 오늘 15% 이상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시장이 뭔가 성장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섹터군들보다는 조금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료 업종들을 오전에 보면서 제가 좀 봤던 부분들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상 시장의 수급들을 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요 음식료 업종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업종들 상당히 좀 강했죠. 네. 뭐 화장품이야 늘 지금 시장에서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던 상황들이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도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주가에 대한 위치 부분들 역시도 나름대로 뭐 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피해갈 수 있는 섹터로서의 역할을 오늘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장을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네. 이 구간은 그냥 오늘 하루의 움직임들이었고요.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남아있는 7월달 이거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8월달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시장에서 큰 틀이었던 부분들이 바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결과치들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근래에 있었던 3분기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요, 2025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2분기죠. 작년도 2분기 22조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조였습니다.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41%였고요. 2026년도, 그러니까 지난 분기죠. 1분기에 7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분기도 76%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10% 이상. 물론 밑꼬리가 달리면서 현재 맥장에서 7%대, 8%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저가 매수대가 들어왔죠.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고 일단은 규정을 짓는 게 맞습니다. 왜냐? 내일 일정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FMC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메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국내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아니죠. 네,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있어요. 네 가지가 다 몰려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형태의 높은 영업이익률, 제조기업이요, 여러분들. 제조기업이 70%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네. 내가 1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남는 영업이익이 70%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조기업들이 30-40%만 나와도 사실은 대박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잘. 아마 여러분들 실적들 한번 쫙 돌아보시게 되면요, 거의 한 10%대?
이게 준수하죠. 그리고 실례를 들자면 벤더사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되면 숨기기 바빠요. 예, 드러내질 않죠. 잘. 왜냐?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치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논외고요. 현재 2분기 연속으로 70%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툭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럼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되돌려서 작년도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야 엔비디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또 AI 사이클들을 타고 다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시기가 있었죠, 분명 5월달까지는. 근데 그 이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듭니다. 이때 뭐였죠, 여러분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꺾였던 건 아니에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분기, 3분기, 분기가 지날 때마다 꽤 준수한 기초 체력들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됐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주가는 횡보 또는 간헐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죠. 41%, 72%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어림잡아가지고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40%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분기, 지난 이번 2분기의 영업이익률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죠. 처음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성장률 자체가.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상승 동력들을 시장에서도 못 찾죠.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면 과제는 뭐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자를 정점으로 해서 횡보되는 구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들을 만들어줘야 돼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로 넘어가죠? 이걸로 넘어갑니다. FOMC 그리고 빅테크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일정으로 볼까요, 우리?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FOMC, 아마존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딱 오늘 밤에 미장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장 보시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거예요. 마이크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이크론 빠질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오늘도 마이크론 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에 대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뭘 보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볼 게 딱 FOMC 하나입니다. FOMC,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우리가 구글 봤던 것처럼. 그리고 아마존은 31일이니까 이제 그 다음날 보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만 해결만 돼줘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한편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면 구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이 어찌됐든 프리캐시 플로우 자체가 그죠? 프리캐시 플로우 자체,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을 늘린 거거든요. 그죠? 그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아마존이 경쟁하는 경쟁 구도에서 나만 이번 분기에 조금 자본 지출을 줄일게, 좀 쉬었다 갈게 못하죠. 왜? 기술 격차가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7월 달에 FOMC. 과연 케빈 허씨의 발언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단어들을 잘 구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7월 FOMC에서 동결은 될 거고요. 동결은 될 겁니다.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시장에서 동결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과연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8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9월 달로 넘어가요.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책 공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꽤 긴 시간 동안,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유동성이 메말라 버리죠. 이게 선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대한 실적 부분들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자본 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의 금리 자체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을 안고 9월 달까지 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 8월 달 자체는 지수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V자 반등을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지금은 개별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나 산업의 상승 모멘텀을 보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상반기는 매크로가 별로 안 좋아도 우리가 걸출한 산업이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AI라는 산업. 그리고 국내로 넘어가게 되면 메모리 사업. 요게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적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시장에서 수익성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투자할 만큼 투자했잖아. 돈 버는 모습을 우리한테 확인을 해줘.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7월 FOMC에서 매파적인 성향을 딱 띄워버리게 되면 돈을 대여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또는 채권 발행을 했을 때 그걸 흡수하는 IB들이 잠깐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너희들 시종평가 등급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제대로 돌질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나라가 과하게 반응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건너뛰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봐야 되고 시장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시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각각의 이벤트들의 요 하나하나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다, 여러분들? FOMC는 약간은 덜 매파적이거나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아마존이 구글과 함께 동조해서 자본 지출을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7월 31일 날 뭐하죠, 여러분들? 3천만 원으로 레버리지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6시인가요? 6시부터 금융당국 F4가 만나서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넘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영업 이익률에 대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서부터는 영업이익률의 상승률이 중요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뭐 72% 됐어, 76% 됐어, 다음 달에 78%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률이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기존에는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우리 투자에 데이터 센터 만들 거야. 자, 우리 다 같이 AI 쪽으로 가보자. 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상반기를 쫙 끌어올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8월 달에서부터는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소 1분기, 2분기, 3분기하고 이제 4분기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준하는 만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의 횡보 구간들,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의 횡보 구간들. 그러면은 이게 지금 7월 달이죠? 그리고 8월 달이죠? 9월 달입니다. 그럼 이제 이틀 지나면은 7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최종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유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겠지만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9월 달이 끝나가는 요 시점에서 보면은 8월 달 수출 데이터 나오고 9월 달도 마찬가지로 10월 10일 날, 11일 날, 21일 날 10일간에 수출 데이터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됐든 전체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실적이 요 구간대가 되게 되면 얼추 유사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비교를 하게 되겠죠. 1분기하고 2분기. 주가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더 이상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버리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3배 중반입니다. 현재 2026년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엄청나게 낮죠.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낮고요. 그리고 옆 나라 중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창신 메모리도 지금 오늘째 10%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51 위안인가로 끝났습니다. 밸류에 대한 매력들이 현저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횡보가 되는 거를 답답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 횡보가 된다는 것만큼 밸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횡보가 되는 거는 어찌됐든 1분기하고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유지를 할 수 있는 3분기와 4분기에 영업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되게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까지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코스피 차트를 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50%가 넘죠. 그죠? 두 종목이.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FOMC하고 마이크로하고 메타하고 아마존 요 스토리들이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 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봉상에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000포인트를 하향이탈시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단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9,000에서 5,1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아니 5,100포인트죠. 그죠? 오늘 5,000포인트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돼서 끝난 거니까. 괴롭죠, 여러분들. 빨리 내 종목 올라와가지고 V자 반등 해가지고 시장에서 연출이 되면은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왜? 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내러티브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횡보되는 구간들 또는 지금 이격이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이 5일선이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횡보되는 구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언제? 8월이 되길 수 있겠죠. 8월. 그리고 이 횡보되는 구간 안에서 차례대로 이평들이 바닥권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3분기 실적이 얼추 계산이 되는 9월 말, 9월 중순 이후서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9월 중순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을 볼 수 있는 기간들, 횡보되는 구간들을 보는 게 한 달하고 반만 참으시면 돼요. 한 달하고 반만 참으시면 된다고요. 이유가 간단해졌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대충 대략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답이 안 나온다라는 표현보다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깝깝하게 보이는 게 바로 코스닥이죠.
거의 뭐 캐스케이드입니다. 폭포입니다. 폭포 여러분들. 2024년도 12월 달에 저점 영역이 600포인트였고요. 작년도 2월 달에 저점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600포인트였습니다. 더블 바텀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더블 바텀 만들고 바닥 확인을 하고 이때서부터 거의 12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딱 2달 만에 이렇게 정말 뭐 코스피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에요. 사실상. 코스피 하락은 하락도 아니다. 코스닥에 비하면. 코스닥은 거의 지금 손을 놓다시피 한 상황이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거고, 코스피는 뭐 산업의 성장에 딱 기인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자연 상승이 나와요. 코스피는. 그죠? 자연 상승이 나옵니다. 뭐 쏠림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와요. 근데 코스닥은 어찌됐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약하죠. 기업의 펀더멘탈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교육방에서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본격적으로 코스닥의 하락 구간들이 나올 때 제가 입에 달고 우리 교육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자, 바이오하고 이차원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에서는 사실상 바이오 이차원지 뭐 여타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락 초반 때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군들을 보면 실적 나온 애들이 없어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니죠. 뭐 이렇게 우량한 종목도 있어요. 그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죠, 여러분들?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반기 내내 올렸던 요 시장에서 코스닥은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계속 악재만 쌓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올라갔던 때를 기억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었거든요. 코스피? 그래, 코스피도 살릴 거고요. 우리는 코스닥도 살릴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끌고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을 찾아야 돼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은 자생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가지고 코스닥 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게 되면 부스터가 나와야 돼요.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트리거가 어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때가 지금 코스닥 시장이라고 봐요. 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뭐 금전적인 뭔가 혜택을 줄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만한 뭔가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야지 코스닥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코스닥을 조금 더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얘기를 해드릴 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황이 오늘 길었네요. 근데 이게 종목 얘기할 시장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웃라인을 잡으셔야지 내일 내가 뭘 사든 뭘 하든 내가 버티든 뭘 하든 시장에서 빠져나가든 그걸 결정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시장에서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나는 여기서 뭐 진짜 뭐 머리가 깨지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레버리지가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죠? 마음이 급하죠. 네. 나 손실 났어. 또는 나는 크게 수익을 내고 싶어, 단기간 안에. 근데 얼추 이거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와버렸네. 그리고 심지어 2배입니다, 여러분들. 단일 종목. 자, 가자! 싹 간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업황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대다수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급해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들고 왔던 예탁금, 예수금 또는 내 자본에 엄청나게 많이 작아져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어떻게든 짧은 시간 안에 한 방에 어떻게 내가 원금을 회복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몬수를 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말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운이 좋아서, 그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뭐 잘 됐어요. 그러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삐딱하게, 삐끗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급하실 수는 있지만 쪼그라든 나의 자산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 얘기를 길게 해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자산이 이런 식으로 작은 눈덩이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것들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공부를 하시고 시장에 순응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계속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덩이를 굴리는.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자고요. 지금이야 다 가스보일러지만 옛날에는 다 연탄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담벼락에 연탄 쌓아놓고 한겨울 되면 그거 막 차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탄 눈 오는 날 딱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눈 굴려가지고 눈사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쪼그라든 자산들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현금량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엄청 중요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A, B, C, D, E, F, G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나열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하세요. 순서를 정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이 종목은 시장 영향 받으면서 빠졌던 종목이야. 다른 종목 사는 거에 비해서 이 종목은 같은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종목들이 쭉 있겠죠? 이런 종목들 안에서 이 종목은 내가 봐도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던지셔야 돼요. 그럼 현금량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생명을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들 내가 뭐 살을 내어주든 뼈를 내어주든 내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내 종목은 무조건 매수가에서 털 거야. 이거 욕심내시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런 종목이 안 되는 애들은 과감하게 던지셔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던지시고 현금량 만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재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시장이 8월 달에 움직임들이 다행스럽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없어요. 박스권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8월 달이 어찌됐든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또 대장주가 나올 겁니다.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물량을 붙여서 내가 내 계좌에 손실률이 만회되는 거는 만회되는 대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냈던 현금들을 가지고 8월달, 9월달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눈에 안 보이신다고요. 이런 내 초기 자금 자체가 쪼그라들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뭐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이게 커진 건지 작아진 건지 잘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 요 구간들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잖아요. 이게 언제죠? 8월, 9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9월달 말쯤 되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나 AI 쪽 우리나라 지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들이 실적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 시점이 와요. 그러면 메인들이 들어온다고요.
외인 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종목군으로 쭉 갈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요렇게 되지만 시간이 잘 보내시게 되면 눈덩이가 확 커져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계좌가 지금 뭐 마이너스 50입니다. 마이너스 60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졌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100% 수익 내가지고 원금을 확보하고 싶고 회수하고 싶고 하시겠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회복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저 혼자 지금 우리 앵커님 중간중간에 뭐 멘트도 없고 사인도 없이 제가 쭉 했거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아웃라인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내용들은 제가 내일은 좀 방송을 좀 일찍 열 생각이에요. 예. 우리 매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잖아요.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료 문자 100원이에요, 여러분들. 100원 쓰세요. 샵 3772번입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최영동이나 입장을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내일 FOMC 있어요. 요거 해석할 거고요. 메타 해석할 거고요. 나소 해석할 거고요. 우리 급락 이후에 시장에 대한 평가할 겁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구글 때도 제가 오전 8시에 방송 오픈했죠. 내일도 오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시황 얘기 참고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뭐 100%, 200%, 300%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연 이틀 동안에 서킷 브레이커를 경험하셨던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얻으시는 게 많으실 수 있는 방송으로 오늘 1시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그래도 종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내일 관심 종목, 내일 한번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낙에 시장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보다는 오히려 시장 이 현 시점의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종목 이야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특징주로 들고 오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을 챙겨 오셨는지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일단은 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선 이야기 굉장히 좀 길게 했죠, 제가. 예. 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예, 종목을 사는 거는 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늘 시장은 뭐 우리 오늘 서킷 브레이크 걸려도 여러분들 내일 시장 열려요. 뭐 서킷 열렸다고, 뭐 서킷 걸렸다고 해서 내일 시장 안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좀 여유 있게 지금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에이블 CNC예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잘한 거 있지 않나요? 그래도 6월달, 7월달 한 달 내내 에이블 CNC는 계속 얘기해드렸어요. 잘 방어했죠?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칭찬 제 스스로 셀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행보해요.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주도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늘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실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기대치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 아직 눈길을 잘 안 주나 봐요. 에이브 CNC. 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간대에서. 자, 실적은 너무나 좋을 겁니다. 2분기 실적. 1분기 못지않은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이 에이브 CNC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잘 가고 있다. 일단은 국내 쪽으로는 여러 소매 판매 채널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채널, 아마존 쪽에서의 성장 스토리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매월 발생되는 수출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유럽 시장 내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포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되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을 예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에이브 CNC. 한번 우리가 시장에서 눈을 들여놔야 되는, 그리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자의 움직임들이에요. 안 빠지죠? 이동평균선 다 모여 있죠, 여러분들. 약간은 뭐다, 여러분들? 뭐 내수 성격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신 중심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난리 부르스인데 불구하고 이 종목은 왜 안 빠지고 이렇게 횡보되는 모습들이지? 생산 공장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효율성이 주가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자의 특징주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 힘들어하는 모습들 속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특징주로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에이블 CNC 그리고 한 종목은 이 종목명을 오직 또 공부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부방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전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다가 실전 매매에 있어서 원리 원칙을 기준을 잡아주는 또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